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앞으로 1인 미디어가 강세가 돼가고 있고요. 전통적인 매체 언론은 이제 점점 더 약화될 거란 그쵸.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관심 없는 친구들 점점 나이를 먹어가게 되니까.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홍보 마케터 혹은 이 컨설턴트, 이 분야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뭐를 바꿔야 되나요? 이대로 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들도. 그러니까 홍보 마케팅, 현재 저희 같은 회사를 네. 얘기하시는 네네.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소비자들의 채널, 새로운 소비자들이 어떻게 구매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죠. 진심으로. 그러니까 채널에 대한. 그러니까 채널마다 타겟 및 타겟이 어디에서 정보를 탐색하고 어디에서 구매 의사결정을 하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채널 트래픽, 그러니까 채널 트렌드를 계속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모든 회사가 하고 있고 그거를 알고는 있는데 바로 투자하면서 액션을 못하는 회사가 대부분이죠. 그죠. 근데. 일단 또 눈치를 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홍보 마케팅 회사 중에 뭐 큰 자산을 갖고 엄청난 피를 창출을 해서 막 수익 구조가 엄청 좋은 인더스트리가 아니에요. 여기는 서비스업이잖아요. 서비스 네, 한계가 그렇죠. 있어요. 뭐 대박나는 상품이 나오는 그런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비스업이다 보니까 회사의 ROI 수익 구조가 되게 뻔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상에 먹힐 거에 대한 큰 걸 투자하는 게 쉽지가 않죠. 그래서 알고는 있지만 못하는 경우가 또 있고요. 네. 모르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종류는 다양한 것 같습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의 네. 그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빠르게 좀 변화하는 시장 네. 중에 하나잖아요. 네. 대표님은 개인적으로 좀 향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뭐좀 대비하고 있는 것들이 좀 있을까요? 저는 큰 그림에서 마케팅 자동화예요. 마케팅 그림에서는, 자동화요? 네. 마케팅 자동화라면 어떤 시스템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인플루언서 시스템이 하나 저는 마케팅 자동화의 1서비스인데요. 물론 2탄, 3탄이 아직 고민은 덜 됐지만 저는 인력으로 하는 서비스에 대한 한계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ROI도 안 나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건비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퀄리티,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의 자질은 계속 퇴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클라이언트한테 피를 청구를 한없이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너무 소비자의 이 구매 패턴도 너무 복잡다단해서 보통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지 않으면 답이 안 나오는 이제 어려운 시장이 됐어요. 네. 그러면 지금은 인력 비즈니스 서비스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자동화해서 사람의 인력 시간을 조금 투여하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인 거예요. 큰 그림에서. 그러면 결국 이제 AI 기능이 그렇죠, 들어가겠죠. AI. 물론 쉽진 않아요. 홍보 마켓 중에서 AI를 돌린다는 게 그러니까요. 이게 왜 빅데이터 분석도 한참 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나중에 사람이 다 점검하지 않으면 그 데이터의 오차 범위가 너무 심하잖아요. 맞아요. 물론 한계가 있긴 하지만 그 오차 범위를 최대한 줄이면서 가능하면 컴퓨팅 프로그램으로 이 사람이 하던 일을 대체하게 하는 거. 근데 그러면 언젠가는 그게 더 정확해질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은 또한 오차도 또 있을 수 있고 사람의 편견과 사람에 따라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람이 하는 서비스를 프로그래머화할 수 있는 어떤 솔루션을 만드는 마케팅 자동화의 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IT로 진출하시게. 아니, 이 모든 분야가 네. 사실 IT화 될 수밖에 없을 것 그렇죠. 같아요. 지금이 네, 그런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는 블록체인 기술도 도입도 고려를 하고 있어요. 홍보 마케팅 쪽에. 그렇군요. 그리고 뭐 코인 비즈니스도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럼 결국에는 모든 사업 비즈니스가 약간 상생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네, 없겠네요. 맞습니다. 지금 요즘 세상에 우리 네. 지난번 출연자들하고도 계속 이야기했던 게 분명히 시장은 커져가고 있지만 네. 그 시장이 바뀌고 있다라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네. 바뀌는 그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거나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그 기업은 도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더 많이 사람의, 그러니까 세상은 좋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 사람은 더 피곤해지는 것 같은. 피곤하죠. 예, 정말. 피곤하죠. 좀 쉽게 말하면 기계한테 내 일거리를 안 뺏기려면 제가 계속 분주하게 노력해야 된다는 거네요. 어쩔 수 없네요. 그쵸? 네. 하여튼 뭐 서로 위로를 하면서. 네. 근데 이제 하나 좀 궁금한 게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사실 예전에 그 홍보 마케팅의 가장 기본적인 언론의 뉴스 보도화하는 작업. 그 다음에 이제 지금은 세상이 바뀌어져서 그것만으로 부족하고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이걸 확산시키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결국 세일링이 네, 되게 네, 하기 위해서. 네. 그 과정을 대표님이 한번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그걸 확산시키시는지.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지금 하나의 브랜드를 네. 그러니까 맡아서 네. 네. 그걸 이제 실제적으로 어떤 네. 확산까지, 세일즈까지 가는 그 과정을 얘기하시는 네, 거죠? 네, 그렇죠. 그럼 뭐 디테일을 얘기하면 한도 끝도 없고 간단하게 얘기하죠. 간단하게. 네, 그러니까 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브랜드를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는 게 네. 중요해요. 그리고 시장에서 보통 어떤 타겟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야 이들이 우리한테 관심을 가져주지? 일단은 관심을 가져줘야 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 관심이 구매로 연결하는 또 로직이 중요하겠죠. 네.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관심과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타겟에게 얘기할 거냐, 뭐라고 얘기할 거냐, 그걸 어디를 통해서 얘기할 거냐, 세 가지인 것 같아요. 가장 핵심이. 그렇죠. 그러면 타겟을 명확하게 잡는 거. 음. 2030 여성이니, 주부니, 키즈니, 뭐 그것도 굉장히 세분화가 돼야 돼요. 네. 그렇죠. 또 성향, 뭐 직업군이 될 수도 있고 굉장히 세분을 타겟팅하고 그 타겟에게 뭐라고 먹힌가. 예를 들면 똑같은 우유래도 네. 엄마한테 팔 때와 얘기와 20대 여성에게 그렇죠. 팔 때 메시지가 달라요. 네. 그러면 내가 설정한 이 타겟에 뭐라고 메시지를 던져야 이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메시지 설정을 하고요. 네. 오케이, 메시지도 있어. 이 메시지 하에 그러면 컨텐츠들이 이제 만들어져야 그렇죠. 되는데, 이거는 내가 이거를 배포할 채널, 즉, 언론에 갈 컨텐츠인지, 페이스북에 갈 건지, 내가 메가 인플루언서를 통해서 갈 건지, 또 언론도 뭐 보도 프로그램인지, 예능인지, 뭐니에 따라서 이 컨텐츠의 톤 앤 매너가 다 수정각색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 내가 말한 이 타겟을 움직일 수 있는 난 예산은 한계가 있는데 이 예산 가지고 가장 ROI가 높은 생산성이 높은 채널이 어떨지를 이제 분석을 해요. 그러면 그 각각 채널마다 구체적으로 어떤 콘텐츠를 그것도 언제 라고 하는 고민을 다 해서 하나의 페이퍼를 정리하면 그게 이제 액션 플랜이 되는 거죠. 그게 나오면 이제 액션 플랜을 돌려요. 그러면 돌리다 보면 이게 맞을 경우도 있지만 이거 한번 해봤는데 이건 우리 생각과 달라. 예, 반응이 안 워킹하지 나와. 않아. 예. 그러면 다시 재정리. 이런 걸 이제 한 달에 한 번 또는 두 달에 한 번 재점검하고 이제 두 달 만에 리뷰가 안 나올 때는 뭐 6개월 후에 다시 리뷰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브랜드에서는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리뷰를 해요. 우리가 썼던 방식이 적합했는지를 신호가 왔는지 그런 식으로 이제 돌리는 겁니다. 아니, 요새 뭐 이제 20대 분들 취업 준비들 많이 하실 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마케터가 되고 싶다, 나는 뭐 광고 홍보 쪽에 일하고 싶다 하시는 젊은 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어떤 공부를 좀 하고 취업을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대표님 생각하시기에 좀 이런 거는 좀 공부해두면 좋다라는 것도 좀 있을까요? 일단 저는 매스미디어하고도 가까워지는 게 중요한 건데 물론 그냥 보면 안 돼요. 저는 드라마 일부러 봐요. 그래요? 좋아서 보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떤 드라마에 어떤 게 PPL 떴는지 또 보시려고. 알아야 되고 또 어떤 연예인이 어떤 이슈로 어떤 성향으로 떴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막 억지로라도 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보면 안 되지. 그냥 쉬기위해서 보는 게 아니라 남의 일과 관련해서 보는 거. 그래서 많은 것들을 매스미디어에 대한 그 신문 하나는 꼭 계속 이제 구독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미디어라는 게 소비자의 영향력은 없을 수 있지만 그 기업의 스테이크홀더들에게는 영향력이 있을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스미디어의 기존의 정통 미디어가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네. 걔도 일부분 여전히 살아있고요. 네. 중요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매체들이 계속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근데 그것도 정치, 사회, 경제가 있고 문화가 있고 예능이 있단 말이죠. 근데 예. 대부분 20대는 예능만 봐요. 그렇죠. 연예기사만 드라마랑 봐요. 그래서 모든 미디어가 연예 코너 다 만들잖아요. 스포츠하고 연예. 그렇죠. 그걸로 트래픽 다 끌어낸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정치, 경제 이런 거와 맞물려서 사실 모든 게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너무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정책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경제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가 사실 마케팅하고 굉장히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경제도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공부를 좀 계속 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자기가 스스로 SNS 채널을 직접 운영해 보는 거. 예. 친구하고 정말 중요한 교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나의 채널을 갖고 내가 콘텐츠 만들고 반응도 보고 이런 일상생활에서 해보는 거. 그게 그냥 일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참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이제 그 마케터, 특히 홍보 마케터에게도 필요로 하는 그 역량, 자질들이 참 많아졌고 복잡해졌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네요. 맞습니다. 예전에는 기자 출신이면 막 오케이였잖아요. 그래도 옛날에 나왔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지금은, 끝나고 저 기자들하고 같이 이야기 차 한잔하고 네. 식사하고 하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거기서 서로 아이디어도 주고받고. 네, 근데 지금은 뭐 얼굴 보기도 쉽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자분들도 성향이 바뀌었죠. 그렇죠. 옛날에 젊은 층으로 바뀌면서 트렌드가 바뀌었죠. 맞아요. 네. 예. 하여튼 이렇게
그 사회가 많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채널들도 바뀌고 있는 이런 상황, 이런 상황에서 어쨌든 홍보 마케팅이라는 것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 또 그 실체,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주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그랬어요? 네, 정말 많은 네. 걸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네. 됐습니다. 아, 예. 네. 저 마지막으로 네. 시청자들께 그 대표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뭐 무엇이든 예, 한번 하시고 마무리하시죠. 제가 사업을 했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오늘 이제 실질적인 거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홍보 마케팅이라는 이 비즈니스, 이 잡은 굉장히 가치가 높은 잡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홍보 마케팅 하는 친구들에게 저는 선배로서 그걸 굉장히 많이 알려주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제품과 모든 회사는 어떤 방식으로도 홍보 마케팅이 필요하고요. 그거에 특별한 재능을 살린다면 더더욱이 이제 훌륭한 제품과 회사로 전 알려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홍보 마케팅에 대한 사명감을 느끼고 저도 일을 해왔고, 이 업에 들어오고자 하는 친구들도 좀 사명감을 갖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정말 홍보 마케팅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네. 아마 그쪽 관련 분야에 또 공부하고 싶었던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주 출연하시는 분 소개를 네, 해드려야죠. 다음 주 출연자분은 아마 직원분들이 굉장히 좀 좋아하실 것 같은 대표님이시거든요. 아, 그럴까요? 왜냐하면 보니까요, 이 광고회사 최초로 주 4일 근무제와 또 출퇴근 자율제 등을 도입한 파격적인 광고인이라고 하십니다. 세계 3대 광고제 중 하나인 뉴욕 페스티벌 디지털 부문에서 심사위원으로 선정이 되시기도 했고요. 벌거벗은 광고인이라는 책도 출판한 디지털 전문 종합광고회사 크리에이티브 마스의 창업자인 이구익 대표님을 모시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가 광고 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한번 또 많은 그 노하우를 한번 좀 공부하도록 그러니까요. 해보죠. 광고, 오늘은 이제 홍보 마케팅, 다음 예. 주는 광고 쪽을 저희가 네, 접수해 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815 머니톡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